FBI가 될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장,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초대 중수청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이주원 고려대 교수가 추천위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이주원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심사 기준으로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수사 전문성, 그리고 조직의 안정적 출발을 이끌 리더십입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입니다. 검사장 출신을 뽑겠다는 말로 들리기도 합니다. 안 됩니다. 첫 중수청장은 검찰개혁을 상징할 인물입니다. 검사 출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조국혁신당이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중수청, 공소청을 검찰청으로 복원하려는 검찰주의자는 절대 안 됩니다. 검찰 고위직을 했고 몇몇 수사를 해서 유명하다고 발탁해서는 안 됩니다. 향후 전개될 검찰의 집요한 복귀 시도를 방관해서도 안 됩니다. 단호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검찰 문민화를 이번에는 완성해야 합니다. 둘째, 철저한 인권주의자여야 합니다. 국민은 검찰 해체 후 잘못된 수사, 억울한 피해자 양산을 우려합니다. 이를 불식시켜야 합니다. 그 요체는 인권입니다. 중수청이 국민 인권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강자가 법망을 나가지 못하고 약자가 억울한 죄를 쓰지 않습니다. 그것이 K수사의 전범일 것입니다. 셋째, 마지막이지만 가장 중요한데 반편파주의자여야 합니다. 우리 편이라고 봐주고 남의 편이라고 죄를 씌워서는 안 됩니다. 검찰이 그러다 문을 닫지 않았습니까? 공정, 공평, 무사, 이를 신념으로 가져야 합니다. 위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윤석열의 반대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윤석열은 검찰주의자였고 반인권, 내로남불의 화신이었습니다. 또 속을 수는 없습니다. 수사 전문성과 조직 리더십을 가진 분은 중수청 차장으로 쓰면 됩니다. 어제 주무장관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민 추천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좋은 분들을 적극 찾아내서 국민 추천 형식으로 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우 피해를 당한 거제와 통영을 빨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 민생기병대는 어제 거제 고현시장을 찾았습니다. 초기 응급조처에 방해가 될까봐 본격적인 복구 손길이 필요한 때에 갔습니다. 의전이니 브리핑이니 모두 제쳐두고 청소부터 시작했습니다. 땀과 흙범벅이 되어 점심을 먹으려고 식당에 갔습니다. 냄새나고 더러울까봐 걱정했는데 사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럴 때 물 한 바가지 퍼내주는 사람, 밥 한 끼 팔아주는 사람이 가장 고맙다. 그게 우리 국민의 마음일 것입니다. 국민은 이럴 때 정부를 바라봅니다. 불행을 나홀로 견뎌야 하는 나라는 선진국이 아닙니다.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특히 도배 장판 비용 정도만 쥐어주는 생색내기 지원은 안 됩니다. 손해 입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실질적으로 보상을 해드려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이 국회에서 입법과 예산으로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어려운 국민 곁에 가장 먼저 찾아가고 국민의 삶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차규근 최고위원님 현안 발언 있으시겠습니다. 네, 최고위원 차규근입니다. 계란도 한 바구니에 담으면 깨지듯 금융정책과 금융감독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논란이 이어지자 어제 금융위원회가 설명 자료를 냈습니다. 법령 개정이 필요한 심사와 평가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차를 모두 밟았다는 해명으로는 왜 출시 후 잇따라 안전장치를 덧대야 했는지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조차 지난 6월 덜어 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나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기본 예탁금 상향, 모의 거래 의무화, 괴리율 관리 강화 등의 조치가 잇따랐습니다. 금융위는 절차대로 문을 열었다고 하고 금감원은 검문 앞에 덜어 누웠어야 했다고 합니다. 제도적으로 제동이 걸렸어야 할 일을 개인이 몸으로 막아야 한다면 제도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시장 활성화를 추진한 정책과 그 위험을 견제하는 감독이 충돌할 때
감독은 몸이 아닌 제도로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해 6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를 포함한 기재부 개혁 3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 뒤 본회의에 오른 정부 조직법 개정안에는 검찰청 폐지와 기재부 예산 기능 분리 등 중요한 개혁은 담겼지만 금융감독 체계 개편은 막판에 제외됐습니다. 검찰 수사 피해자로서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우리 사회를 퇴행시킨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 조직법 개정안에 기꺼이 찬성표를 던지고 싶었지만 그렇다고 금융감독 개혁이 빠진 법안에 선뜻 찬성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신장식 당시 원내수석 부대표와 금융정책과 감독의 분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후 정부 조직법 개정안에 기권표를 던진 이유였습니다. 그때 우려했던 문제가 지금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금융감독 개편이 함께 이루어졌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매우 큽니다. 또다시 뒤늦게 안전장치를 덧대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금융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감독부터 정책에서 독립시켜야 합니다. 감독이 정책에서 독립해 안 된다고 제대로 말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것이 투자의 상식이듯 정책과 감독 또한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것도 제도의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성장률은 플러스인데 국민의 삶은 왜 마이너스입니까? KDI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3.2%로 크게 높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계신용은 2019조 8천억 원, 석 달 만에 25조 9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성장률이 뛰는데 국민의 빚이 같이 뛰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 성장과 관련해 밀물이 모든 배를 띄운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성장은 모든 배를 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에게는 더 냉혹합니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청년청 일자리는 28만 5천 개에 줄었습니다. 그 가운데 26만 8천 개, 무려 94%가 AI 고노출 업종에서 감소했습니다. 반면 같은 업종에서 50대 고용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미래 산업은 커지는데 정작 미래 세대가 들어갈 문은 좁아지고 있습니다. 기업이 경력자만 찾고 청년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내일의 경력자는 키울 수 없습니다. 청년의 첫 계단이 사라지면 AI 산업 역시 지속 가능할 수 없습니다. 청년의 일자리가 AI 강국으로 가는 비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아이에 얼마를 투자했는지 반도체 수출이 얼마나 늘었는지만 계산해서도 안 됩니다. 그 성장으로 좋은 일자리가 얼마나 늘었는지, 청년에게 새로운 출발선이 얼마나 만들어졌는지, 그 과실이 가계와 중소기업과 지역까지 얼마나 퍼졌는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AI가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활용한 업종에서는 감소가 제한적이었습니다. 결국 AI를 얼마나 많이 쓰느냐만큼 누구를 위해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정부는 3.2%라는 숫자만 볼 것이 아니라 그 3.2%가 누구의 소득이 되고 누구의 일자리가 되고 누구의 미래가 되는지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성장의 속도만큼 성장의 방향을 바로 잡는 일,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